자, 8장에서는 배열하고 예외 처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강의 동영상을 살펴보고 코드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끝부분에 있는 REF 키워드와 그리고 out 키워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7장 부분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변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식별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 주로 인스탄스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을 겁니다. 인스탄스 변수와 지역 변수. 그리고 참조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참조 변수는 메모리 공간에 주소에 접근하는 겁니다. 주소를 경로로 해갖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A와 B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봤던 변수예요. 클래스 여기에 있었으면은 인스탄스 변수가 됐을 겁니다. 즉,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 내에 있는 인스탄스 변수. 그런데 지금 A와 B는 이 메인 메소드 내에 선언되어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즉, 이 두 개의 변수는 메인 메소드가 끝나는 지점에서 사라질 거예요. 자, 예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그 메모리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주소 영역과 그 다음에는 데이터 영역. 자, 여기 있는 A 변수 이름입니다. 메모리가 있고 그 메모리 데이터 영역에 O라는 값을 읽어서 값을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리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A라는 식별자, 즉 변수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변수 이름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값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B도 마찬가지. 메모리를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어놓은 메모리 공간이에요. 자, 여기에 A 값을 읽어옵니다. A라는 변수 식별자, 즉 이름을 통해 갖고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값 O를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swap values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자는 요 블럭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호출자예요. 자, swap value 요를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 두 개를 전달합니다. A와 B. 자, 그것을 받는 쪽은 매개 변수가 받습니다. 여기 있는 A와 B. 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매개 변수의 할당 연산자를 써서 이 위치에 인수가 들어가고 여기 있는 인수. 그 다음에 요 B라는 매개 변수는 오른쪽에 인수 B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변수 이름과 여기 변수 이름이 똑같네? 그럼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충돌이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A와 B는 앞부분에서 메모리가 만들어진 지역 변수고 여기에 매개 변수 A와 매개 변수 B 이거는 요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매개 변수도 이 swap value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역 변수입니다. 따라서 브레이스가 닫히면 소멸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A와 B는 현재 13번째 줄, 14번째 줄의 위치에서 만들어진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 매개 변수 A와 B는 요 지점 23번째 줄에서 만들어진 메모리 공간. 즉, 두 개의 메모리 공간이 다른 거죠. 즉, 현재는 4개의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앞쪽에 A와 B를 위한 메모리 공간. 그리고 여기 매개 변수 두 개의 A와 B를 위한 메모리 공간. 자, 여기서 A를 전달했다는 말은 이 안에 있는 O의 값을 읽어서
이 매개 변수에 할당하는 겁니다. B에 있던 10이라는 값 읽어서 요 매개 변수 B에 할당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 메모리 공간에 있는 5와 10, 여기 있는 메모리 공간에 5와 10 두 개는 다른 놈입니다. 값은 똑같지만 메모리가 다른 거예요. 메모리가 다른 것.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자, A 여기 매개 변수, 즉 23번째 줄에 만드는 지역 변수인 매개 변수 여기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그 값을 템프에 저장을 해요. 메모리를 만들어서 템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B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B. 원래 10인 값이 이쪽으로 할당된 거죠. 이렇게 B. B에 있는 바깥에 있는 10을 읽어서 요 지역 변수, 매개 변수인 여기에 할당된 10. 그것을 A에 집어넣습니다. B에 있는 값을 읽어서 A에 할당. 그리고 템프에 A의 기존의 값을 저장되어 있는 템프 값을 읽어서 B에 전달합니다. 즉 5와 10을 A와 B에 복사해서 그것을 바꿔치기 한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10이 되고 얘는 5가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됐어요. 자, 앞부분에 16번째 줄 출력한 거 그대로 읽었습니다. 5, 10, 5, 10. 그리고 이 안에서 수압 밸류, 이 안에서 바꿔치기 한 이후 A와 B, 10과 5 바꿔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A와 B, 얘는 지역 변수라고 해서 29번째 줄에서 소멸될 겁니다. 물론 이 템프 메모리, 이 25번째에 지정된 이 템프라는 변수도 함께 종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A와 B를 출력합니다. 이 A와 B는 어디? 요것이 되겠죠. 이 안에서 바꿔치기 한 결과가 아니라 요 결과가 아니라 원래 원본 A와 B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수압 밸류 안에서는 10과 5 바꿔치기가 됐지만 나온 쪽에서는 원래 원본 5와 10을 그대로 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바깥쪽에 있는 원본, 이 안에 바꿔치기 한 대상은 지역 변수로 되어 있는 것, 닫히면 소멸되는 것, 그리고 요 메모리 13번째 줄과 15번째 줄에 있는 메모리와 매개 변수 A와 B에 있는 메모리 다른 거다. 복사해오는 대상을 바꿔치기 하고 일은 끝.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호출자 지점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A와 B 여기 있는 것, 요것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콜 바이 밸류라고 합니다. 콜, 얘를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밸류, 여기 있는 A 값, B 값, 5와 10을 읽어서 요 매개 변수 A와 B에 할당되는 겁니다. 값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값만. 메모리가 복사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메모리를 가져다가 이쪽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값만 꺼내와서 요 A와 B에 할당하는 겁니다. 할당된 이 A와 B 변수 가를 가지고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된 거죠. 값에 의한 전달입니다. 값에 의한 전달. 자, 그 다음에 값에 의한 전달, 요거 말고 참조에 의한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에 의한 전달. 자, 앞에 있는 코드에서 K와 Z가 있어요. K와 Z. 조금 전 코드와 똑같이 A, B, K, Z 그대로 출력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값들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조금 전에 설명한 콜 바이 밸류 이걸 빼고 콜 바이 레퍼런스로 해볼까요? 자, 여기에 호출자가 수압 밸류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두 개의 인수를 전달합니다. 두 개의 인수. 근데 어떻게 전달했나요? 조금 전에서는 값으로 전달했습니다. A와 B에 있는 값을 5와 10을 읽어서 A와 B라는 또 다른 지역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REF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REF 키워드. 자, REF 키워드 무슨 약자일까요? 레퍼런스입니다. 즉, 레퍼런스라는 말은 참조 변수라는 얘기예요. 참조 변수. 자, A의 앞부분은 값을 읽어서 전달했다고 했죠. 이번에는 이 A, 즉 O라는 값이 저장된 이 메모리에 주소를 전달합니다. 어디에? 여기에 전달합니다. B, 10이 저장된 14번째 줄에 만든 메모리 공간. 이게 값을 꺼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전달합니다. 주소를 전달해요.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즉 13번째 줄과 14번째 줄, 원본입니다. 이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인수로 해서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겁니다. 인수로 해서 B의 메모리 주소에 해당되는 참조 변수를 인수로 해서 매개 변수에 전달되는 거죠. 복사본이 전달되는 겁니다. 원본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복사본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에 와서 A의 참조 변수입니다. O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주소로 갑니다. 주소로 가서 그 안에 있는 값을 읽어와요. O라는 값을 읽어오겠죠. 템프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10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받아온 참조 변수, 여기를 통해서 10이라는 저장된 원본 주소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값을 읽어와요. 10이 되겠죠. 10을 읽어서 그것을 A의 주소를 따라갑니다. 참조 변수. 기존에 5가 저장되어 있는 이 메모리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 영역에 B의 값, 조금 전에 읽은 이 B의 값 10을 저장을 해요. 그러면 A 주소에 해당되는 값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5가 아닌 10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템프 A 값을 읽어서 저장된 것, 5를 읽어서, 지역 변수인 5를 읽어서 B의 주소를 따라갑니다. 기존에 10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죠. 그 주소의 데이터 영역에 5라는 값을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럼 A와 10, B가 5가 되겠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은 원본 10, B 원본 5, 서로 바꿔진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기존과 이후를 비교를 해봅시다. 이것은 조금 전에 콜 바이 밸류로 나온 결과예요. 그것을 지금 콜 바이 레퍼런스로 구동된 결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요겁니다. 자, 볼까요? 두 개를 비교를 해봅시다. 자, 콜 바이 밸류로 했을 때 원본입니다. 그리고 원본 똑같습니다. 5와 10. 그 다음에 수압 밸류 안에서 10과 5로 바뀌어졌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10과 5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수압 밸류 메소드를 빠져나와서 호출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콜 바이 밸류를 했을 경우에는 원본 5와 10 그 값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 바이 레퍼런스로 했을 경우에 원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10과 5 바뀐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어요. 자, 이것을 예를 들어 볼까요? 콜 바이 레퍼런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주대 앞에 현경이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 자, 이것을 아주대 8달관에 그대로 옮겨오겠습니다. 콜 바이 밸류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경에 있던 내부 모든 자재, 그것들을 똑같이 8달관에 복사해 놓는 것. 그것이 콜 바이 밸류입니다. 현경에, 아주대 앞에 있는 현경 그대로 두면서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똑같은 놈으로 구입해갖고 8달관 1층 매점에 구성을 하는 것. 자, 8달관 매점입니다. 이 안에서 자리 배치를 해요. 식탁이나 의자 바꿔치기를 합니다. 바꿔치기를 했어요. 결과가 바꿔치기 된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서 바꿔치기 된 결과는 8달간 매점에 있는 내용물들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스 닫혔어요. 8달간 매점은 이제 폐쇄됐습니다. 자, 밖으로 나왔어요. 출력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거 A, 현경에 있는 그 배치 그대로 가져갑니다. 배치. 자, 그런데 call by reference, 즉 참조에 의한 전달, 참조 변수를 전달하는 것. 어떻게 하냐? 현경에 있던 집기, 현경의 주소를 전달하는 겁니다. 집기가 아니라. 집기를 복사해 갖고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경의 주소를 갖고 옵니다. 레퍼런스, 참조 변수, 즉 메모리의 주소를 가져가는 참조 변수입니다. 자,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다 앞에 있는 현경의 주소가 복사돼서 온 겁니다. 자, 그 주소를 따라갑니다.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와요. 현경에 있는 짜장면을 이쪽 템프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경에 있는 짬뽕을 읽어서 기존에 있던 짜장면의 위치로 갑니다.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결과. 그리고 끝납니다. 즉 현경의 주소를 따라가서 그 안에 있는 집기나 물건들을 바꿔치기 한 것. 그러면 원본이 바꿔치기 된 결과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 call by value는 값을 복사해 와서 이쪽 매개 변수에, 즉 지역 변수인 매개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참조에 의한 전달은 주소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원본에 대한 주소값, 그 주소값에 접근해서 값을 읽어오고 그 주소값에 접근해서 값을 읽어와서 그 주소값에 A의 주소를 따라가서 그 안에 값을 저장하는 것. call by reference로 하면은 원본, 이 메소드 밖에 있는 여기에 있는 원본을 주소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바꾸게 되는 거죠. 원본을 바꾼 것. 자, 변수에 대한 주소를 전달하는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수에서도 REF, 매개 변수에서도 REF를 지정을 해서 이것은 지역 변수, 즉 지역 변수가 아니라 참조 변수를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소에 대한 복사본을 받는 그것이 이 참조 변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참조 변수가 하는 역할. 자, 그러기 위해서는 REF로 식별자를 앞 인수와 매개 변수 쪽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call by reference예요. 그런데 여기 out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out이라는 키워드는 call by reference예요. 즉 REF하고 똑같습니다. 즉 K가 갖고 있는 원본의 메모리의 주소를 여기에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달. 여기에 전달. 자, Z값, 메모리 16번째 줄에서 만들었습니다. 원본이에요. 거기에 5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인수로 해서 여기에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거예요. REF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인수와 매개 변수, 각각의 인수와 매개 변수 키워드가 out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REF와 out의 차이점은 뭘까요? out은 REF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즉 참조 변수를 전달하는 것, REF와 똑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 out으로 지정된 이 매개 변수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값을 각 변경을 해야 된다. 즉 K와 Z는 L 밸류 쪽에 한 번은 위치해야 됩니다. 한 번은 위치. 자, 들어가 볼까요? A 값을 읽어옵니다. 이 두 개는 값에 의한 전달이 되겠죠. A 값 5 읽어옵니다. 5를 읽어와서 K 참조 변수예요. K
어디 있나요? 기존에 365가 저장되어 있는 원본의 값을 변경을 합니다. 5라는 값을 읽어서 K가 가리키는 주소,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값을 변경을 해요. Z도 마찬가지입니다. B의 값을 읽어옵니다. 10. 읽어서 Z가 가리키는 주소, 메모리, 기존에 500이 들어가 있는 이 원본의 값을 10으로 할당하는 겁니다. 값을 10으로 할당. 자, 이렇게 out 키워드는 L 밸류 쪽에 반드시 한 번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out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이 매개 변수는 write 전용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쓰는 것, 읽어서 쓰기, 읽어서 쓰기, 이렇게 한 번은 읽어서 쓰게끔 제약 조건을 준 것이에요. out이라는 키워드는. 자, 이렇게 한 번을 주면은 그 다음에는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값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 이거 볼까요? 이거를 해제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자,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자, 여기에 K, out 참조 변수로 들어온 것, 이것을 L 밸류에 한 번도 위치하지도 않았는데 값을 읽기만 합니다. 읽었어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예요. 컴파일러.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값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걸 막아놓고 자, 한 번 바꿨습니다. A 값을 읽어서 K의 원본의 값을 썼어요. B의 값을 읽어서 Z의 값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47번째 줄 K 값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템프 메모리에 썼습니다. 이거는 OK. 컴파일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out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매개 변수, 요 K와 Z는 한 번은 반드시 L 밸류, 즉 쓰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값을 읽는 것부터 먼저 했다. 키의 주소를 따라가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왔다. 이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자, 이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한 가지 더. 자, 여기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걸 다 지워볼까요? 자, 이래도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왜? out이라는 한정자가 붙어져 있는 이 매개 변수는 반드시 한 번은 L 밸류 쪽에 값을 써야 합니다. K의 뭐 예를 들어서 10 그리고 Z의 값을 100 이렇게 써야지만 오류가 해제가 돼요. 해제가 돼요. 자, K와 Z 요게 붙은 out이라는 키워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여기 있는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로 전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값에 의한 전달, 즉 원본에 있는 값을 5와 10을 읽어서 요 매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것, 복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값의 복사본, 5와 10의 복사본을 이 매개 변수에 바꾸는 것. 그리고 이 경우에는 원본과 이 매개 변수의 메모리는 다른 놈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변경되고 바꿔지고 하는 것은 이 매개 변수, 지역 변수를 가지고 바꿔치기를 한 거다. 원본이 아니다. 두 번째, call by reference, 참조 변수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변수를. 이 경우에는 A에 해당되는 주소, B에 해당되는 주소, 원본의 주소를 이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것. 그럼 그 주소를 갖고 읽어오고 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본, 이 메모리의 원본. 그리고 참조의 전달은 또 다른 out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놈이 있다. 이것은 REF하고 똑같다. 즉 똑같다라는 말은 참조 변수를 전달하는 겁니다.
즉 원본의 주소를 전달하는 거예요. 원본의 주소. 근데 out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은 이 메소드 내에서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그리고 앞부분에 값을 쓰는 일을 하는 일이다. 값을 쓰는 일을 하는 것. 자, 이 일들을 하는 게 out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 코드를 바탕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8장 부분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두 번째 이제 배열입니다. 자, 배열이라는 것, 이거는 일련의 데이터 셋, 집합을 한꺼번에 관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를 하는 것, 이게 배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명령문들을. 자, 이 배열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객체를 만드는 과정과 동일해요. 객체를 만드는 과정. 자,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배열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왼편에는 참조 변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브레이스를 뒀습니다. 집합을 의미해요. 집합. 1, 2, 3. 집합을 의미해요. 이걸 가지고 배열을 만듭니다.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이 카운트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 참조 변수는 오른편에 만든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요소를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문장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자,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1, 2, 3이 있습니다. 집합으로 돼 있죠. 브레이스를 둬갖고. 자, 컴파일러는 메모리를 만듭니다. 연결된 메모리. 메모리는 뭐라고 했죠?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자, 3개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마치 기차하고 똑같죠? 자, 만든 곳에 값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1, 2, 3. 자, 우리가 뭐라는지 잘 할당 연산자 오른쪽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배열 객체예요. 자, 왼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참조 변수가 있어요. 참조 변수. 참조 변수는 누구를 가리키냐? 0번째 요소를,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이 참조 변수를 통해 갖고 이 배열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식별자가 있습니다. 꺽쇠로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즉, 배열 요소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오른쪽에 만든 이 배열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전에 우리 객체를 얘기를 할 때 황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객체라는 황소를 만들어서 그 황소에 목줄을 다는 것. 목줄은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오른편에 황소, 배열이라는 걸 만들어서 왼쪽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목걸이를 거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치원에 있어요. 유치원에는 유치원 선생님과 그리고 유치원 원생들이 있습니다. 자, 소풍을 가려고 해요. 자, 유치원 선생님이 이 3명의 원생들을 다 손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0번째 원생아, 너는 1번째 원생하고 손을 잡아라. 1번째 원생아, 너는 2번째 원생하고 손을 잡아라. 선생님은 이 참조 변수입니다. 즉, 선생님은 0번째 유치원 원생 손을 잡고 소풍을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2번, 3이 들어가 있는 이 원생 같이 따라가게 될 겁니다. 같이 따라가. 즉, 유치원 선생님은 참조 변수가 되는 거고, 요 배열 요소들은 각각의 유치원 원생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 개념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자, 코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참조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는 우선 가리킬 대상을 지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얘기를 했죠. 클래스의 참조 변수. 해당 클래스의 타입을 여기 지정을 했습니다. 즉, 이 참조 변수가 이 클래스의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만 가리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참조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킬 대상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즉, 객체의 종류를 지정을 하는 것. 그것이 앞부분에 있어요. 만약에 어카운트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참조 변수는 어카운트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 얘만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정수형, 배열 내에 있는 요소들이 정수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이 배열로 되어 있는 그놈들만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킬 수가 있다. 다른 배열, 요거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참조 변수 앞쪽에 있는 것,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킬 대상, 즉 객체의 타입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소, 정수형, 1, 2, 3 정수형이죠. 그리고 꺽쇠로 되어 있습니다. 배열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카운트라는 이 참조 변수는 배열의 요소가 정수형이고 그리고 배열로 되어 있는 것, 그 배열 객체만 가리킬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보너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베스트 스코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3개의 배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각각의 요소별로 접근을 해볼까요? 자, 우선 18번째 폼 명령문을 한번 봅시다. 반복 명령문이에요. u가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length라는 프로퍼티가 있네요. 자, count 볼까요? 요거네. 얘가 가리키는 대상 배열. 그런데 length가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배열 객체예요. 배열 객체. 요것도 객체입니다. 객체. 이 객체 속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집어넣어놔요. 집어넣어놔. 그것을 호출한 겁니다. 이 length의 의미는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의미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것, 배열을 만드는 과정, 컴파일러가 만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배열 이니셜라이저가 함께 됩니다. 컴파일러에 있는 배열 이니셜라이저가 배열 객체를 만들어요. 자, 첫 번째, 3개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각각의 1, 2, 3을 읽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 객체 속에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어 넣어놓게 됩니다. 누가? 컴파일러, 즉 배열 이니셜라이저가 이 역할을 해요. 배열 이니셜라이저는 배열 객체를 만드는 일을 해요. 메모리를 만들고 3개, 그 안에 1, 2, 3을 집어넣고 그리고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삽입을 시켜놓은 것. 이게 배열 이니셜라이저가 만든 배열 객체입니다.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수. 자, 개수, 카운트의 개수 몇 개? 3개죠. 3이 들어갈 겁니다. 3. 자, u가 0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씩 증가되고 3 이전 숫자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걸 읽어볼까요? count. 조금 전 배열 이니셜라이저가 만든 객체 속으로 따라갑니다. 주소예요. 자, 그 다음에 꺽쇠가 나옵니다. 꺽쇠. 그 다음에 u가 들어가요. u가 첫 번째 0이 되죠. 0. 자, 오른편에 있는 0의 값을 읽어서 왼편에 count 주소값을 갑니다. 배열 객체로 가요. 배열 객체들 가운데 0번째 요소의 위치에 데이터 영역에 0을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u가 하나가 더 증가됐어요. 그러면은 1이 되겠죠. 1은 3보다 작다, 참. 0의 값을 읽어서 count
자, 볼까요? 카운트예요. 주소를 따라갑니다. 거기에 1번째 2의 값을 있는 위치, 현재 2의 값이 있는 위치, 거기에 값을 0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옵니다. 2가 돼요. 다시 들어와. 2는 3보다 작다 참. 0을 읽습니다. 읽어서 어디에 저장? 카운트. 어디? 여기. 주소. 거기에 2. 여기. 현재 3이 들어가 있는 이 자리. 여기에 값을 뭘로 바꿔요? 0으로 바꿉니다. 0을 읽어서 여기에 0을 집어넣게 돼요. 자, 요수에 접근하는 것은 꺽쇠로해서 접근합니다. 꺽쇠로해서. 자, 이렇게 각각의 요수들에 접근하는 방법. 여기에 for each 명령문이 나옵니다. 반복 명령문 우리가 뭘 배웠죠? for문, 그 다음에 while문, 그 다음에 do while문. 여기 한 가지 더 for each 반복문을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 for each는 반복 명령문이다. 자, 의미를 볼까요? for each. 단어 의미가 뭘까요? 한 개씩 반복해라. 한 개씩. for each. 반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반복해라. 각각의 것을 반복해라.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for each. 컬렉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컬렉션. 자, 컬렉션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 여학생들은 잘 알 텐데, SS 컬렉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뭘까요? 스프링 썸머. 즉, 봄과 가을에 여러 가지 의상들을 책으로 만든 매거진, 잡지책, 그걸 SS 매거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보면은 봄에 입을 옷 여러 개가 나열이 되겠죠. 그리고 여름에 입는 옷 여러 개가 나열이 됐을 겁니다. 자, 그것을 잡지책, 즉 매거진으로 한 개에 묶어져 있는 것, 이것을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컬렉션. 비슷한 것들,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 비슷한 종류 것들, 여기서는 스프링과 썸머죠.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들, 이거를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렉션. 자, 컬렉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지금 8장에서는 배열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리스트, 큐, 스택, 링크드 리스트 이런 등등의 컬렉션들을 여러분들은 배울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컬렉션들 가운데 배열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for each는 컬렉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는 배열이기 때문에 컬렉션이죠. 따라서 for each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헤드로 가볼까요? 자, in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은 참조 변수가 있습니다. 즉, 배열 객체, 즉 컬렉션을 놓는 것, 집합을 놓는 것. in의 앞부분은 이 컬렉션 속에서 이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오는 겁니다. 하나씩 꺼내오는 것. 즉, 임시 저장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카운트, 참조 변수를 따라갑니다. 배열 객체, 기차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를 읽어옵니다. each. 하나를 읽어와요. 읽어와서 밸류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값을 출력을 해요. 1이 화면에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음번 1번째에 해당되는 1번째 색인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와서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지역 변수예요. 밸류도 지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u도 포문의 헤드에 있는 이것도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 헤드에 있는 이것도 지역 변수입니다. 하나씩 꺼내와서 읽고 출력하고 또 데려와서 읽고 출력하는 것. 즉, 카운트라는 배열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들이 끝날 때까지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읽어와서. 더 쉽게 얘기해갖고 카운트라는 구슬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내와서 밸류 속에 복사해놓고 복사된 것을 출력하고 그 다음번 구슬을
이 컬렉션, 즉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쪽에 보관하고 보관된 것을 출력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 for each 명령문. 자, 여기서 꺼내오는 구슬, 요소의 타입들 정수형해야 되겠죠. 정수형. 여기 있는 카운트라는 컬렉션에 있는 것은 정수형이에요. 그리고 정수형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인티저. 따라서 여기도 인티저야 할 거예요. 뜬금없이 여기에 바이트 타입이나 불 타입으로 해볼까요? 자,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컬렉션, 즉 배열 속에 있는 각 요소의 타입과 여기 임시 보관하는 주머니, 요 타입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7번째 줄에서는 배열 이니셜라이저를 통해 갖고 요 부분에 대해서 배열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참조 변수로 가리켰습니다. 자, 배열 이니셜라이저, 즉 컴파일러에 의존해서 묵시적으로 배열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을 했어요. 묵시적으로. 컴파일러, 즉 배열 이니셜라이저가 알아서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했죠? 컴파일러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구문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자, 정확하게 만드는 것. 자, 이렇게 만듭니다. 명확하게. 자, 이걸 읽어볼까요? 자, 예전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부터 한다. new라는 게 뭐라겠죠? 메모리를 가져온다. 메모리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정수형 요소의 3개를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든다. 배열을 만든다.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3개가 쌍으로 들어올 겁니다. 한꺼번에 들어올 거예요. 한꺼번에. 가져온 거에 1, 2, 3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것을 count라는 참조 변수에서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는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이 카운터라는 참조 변수 데이터 영역에 기록이 돼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객체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죠. 자, new를 써서 어카운트 클래스의 타입에 메모리를 만들고 그리고 초기화를 하고 그거를 어카운트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리키는 그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수행이 됩니다. 배열에서도. 자, 이 과정들을 잘 보도록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자, 이렇게 참조 변수만 만들었습니다. 참조 변수만 만들었어요. 참조 변수만 만들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배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배열이 아닙니다. new라는 키워드 속에서 또는 배열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만들어진 오른편에 있는 것, 이게 배열 객체입니다. 그리고 배열이에요. 이거는 참조 변수일 뿐입니다. 참조 변수. 또는 배열 이름이라고 제가 강의 노트에 썼어요. 강의 노트에 2가지 용어로 나옵니다. 배열 이름, 배열 참조 변수. 2가지 용어. 모두 다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2줄로 나눴어요. 참조 변수를 먼저 선언을 했고 그 다음 9번째 줄에서 실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참조 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둘 거예요. 자, 여기에 9번째 줄과 그 11번째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뒀습니다. F5를 수행해요. 디버그 모드로 진입합니다. 자, 여기에 count라는 변수를 한번 볼까요? count.
요게 값이 뭐라고 돼 있죠? 이 참조 변수 내부에, 참조 변수도 메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메모리가 있고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변수, 참조 변수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는 무슨 값이 들어갈까요? 현재는 아무 대상도, 메모리의 대상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널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자, F5 한 번 더 눌러봅니다. F5.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 참조 변수. 아까는 널이었는데 실제 배열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열의 주소. 즉, 요 오른편에 만든 요 배열 객체의 0번째 색인을 갖고 있는 요소, 0번째 색인을 갖고 있는 요소의 주소값이 이 카운터가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라는 이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는 오른편에 배열의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디에? 카운트라는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코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될 거예요. 자, for each 명령이 또 한 번 나오고, 자, 여러 번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문자열 보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것. 자, 위에 있는 거 우선 브레이크로 지워놓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자열 보관이라는 것은 이 컴마로 표시된 요 문자열 속에 안에 있는 구성품들을 서로 연결해서 문자열로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만드는 뜻. 자, W 값 0이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읽어와서. 근데 컴마 다음에 6이라는 게 뭘까요? 자, W 값 현재 0이라는 값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데 6자리를 확보해라.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 전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스코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참조 변수입니다. 즉 오른편에 만들어지는 배열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예요. 주소. 얘를 따라갑니다. 얘를 따라가. 자, 꺽쇠가 있네요. 꺽쇠.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W 0 베스트 스코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 객체 가운데 0번째 요소, 즉 여기 80이 되겠죠. 80을 읽어와라. 접근해서 읽어와라. 80이라는 숫자를 6자리를 확보해서 오른쪽 정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6자리를 확보를 해서 0이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 자, 참조 변수 베스트 스코어 접근해서 0번째 색인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와라. 80. 그것을 6자리를 확보를 해서 화면에 출력해라. 오른쪽 정렬로. 이 의미입니다. 자, 문자열 보관을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0, 1. 의미하는 것은 0번째 인수. 이거를 의미하죠. 1번째 인수. 요거를 의미합니다. 자, 0번째 인수. 이거를 6자리를 확보해서 화면에 출력해라. 1번째 인수. 요것을 읽어서 6자리를 확보해서 오른쪽 정렬로 출력해라. 그 의미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문자열 보관을 쓴 거고 하나는 별도로 인수로 해서 대상되는 인수 번호 0번째, 1번째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서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걸 100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 또 브레이스를 둬서 자,
0번째는 예고, 1번째는 예고. 그럼 얘는 숫자가 뭐가 될까요? 2번째에 해당될 겁니다. 그거를 10자리를 확보해서 화면에 출력.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F5. 자, 이렇게 10자, 여기서부터 10자리를 확보해서 오른쪽 열로 100이라는 값을 썼습니다. 네. 자, 요 구문들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 예제. 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 또 여기 나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코드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배열과 함께 외부에서, 즉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인수로 받는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출력을 해볼까요? 컨트롤 F5. 자, 여기 나온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동안 여러분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여기 계속하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 문자열, 이거는 여기 없는 코드입니다. 근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왜 이게 나왔지? 두 번째, ARGS, 이건 반복적으로 우리가 썼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뭘까? 자, 두 가지의 궁금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 F5,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컨트롤 F5를 눌렀어요. 현재 나와 있는 이 창은 비주얼 스튜디오에 종속된 화면입니다. 즉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나온 화면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종속된 화면입니다. 자, 아무 키나 계속 누르십시오.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에 따라서 아무 키나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것과 또 동일합니다. 자, 오픈 눌렀습니다. 자, 창이 나왔죠. 이 창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종속된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취소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컨트롤 F5 눌렀을 때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라는 메시지는 그 창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 종속된 화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별도 독립된 응용 프로그램만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코드가 심어져 있는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프로젝트에 가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Open Folder in File Explorer,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작업 중인 폴더로 들어갑니다. 현재 작업 중인 폴더, 소스 코드 여기 있죠. 그럼 컴파일 됐을 때 실행 파일은 어디 있을까요? 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실행 파일. 자, 이 실행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독립된 이 응용 프로그램만 구동을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은 프롬프트 창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시작에 가서 cmd 명령 프롬프트를 오픈을 해요. 명령 프롬프트. 자, 여기 나와있죠. 명령 프롬프트. 자, 이것을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예요. 엔터를 쳐볼까요? 엔터. 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 단독으로 이 실행 파일이 구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행 파일 구동됐을 때 인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어넣고 실행 파일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행 파일 속에 인수를 전달하는 것. 이 실행 파일 속에 인수가 필요해서 값을 전달해야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한 칸 띄고 20, 또 한 칸 띄고 30, 또 한 칸 띄고 40. 이런 인수들의 값을 읽어서 이 실행 파일 속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실행 파일 속에 프롬프트 창에서 20, 30, 40 이 값들을 읽어서 이 안으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 30, 40 이걸 어떻게 실행 파일 속으로 갖고 올까요? 자, 그것이 args라는 이 매개 변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매개 변수. 조금 전 프롬프트 창에서 20, 30, 40을 입력을 했어요. 자,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그 문자열, 스트링 20이라는 문자열과 30이라는 문자열, 40이라는 문자열 그거를 배열로 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배열로. 배열로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배열이에요. 즉 문자열들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배열. 그 배열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입니다. 배열 객체. 자, 배열로 만들어서 이 args라는 참조 변수에게 연결을 시켜줘요. 연결시켜줘요. 다시 한번 프롬프트 창에서 20, 30, 40 각각은 문자열입니다. 그 문자열을 배열로 만들어요. 누가? 윈도우 10이 배열 객체로 만듭니다. 그 배열 객체를 args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가리키게 되는 거. 자,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args 가리키는 대상 윈도우 10이 만들어 놓은 10, 20, 30이라는 문자열로 이루어진 배열. 그 배열에 length를 호출합니다.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 배열 객체가 만들어질 때 length라는 프로퍼티가 들어갑니다. 그 프로퍼티를 호출한 거예요. 현재 20, 30, 40 문자열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3이 들어갈 겁니다. 3. 3은 1과 같다. 거짓말. 나옵니다. new 메모리를 만듭니다. 조금 전에 예제에서 설명한 것. 배열 객체를 만들어요. 크기는 배열의 크기는 10이라는 값을 갖고 즉 10개의 배열을 만듭니다. 배열 객체죠. 그 배열 객체의 0번째 주소, 0번째 요소의 주소를 array라는 참조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이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는 오른쪽에 만든 0번째 주소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그 주소 값에 따른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배열 객체.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이번 여기서. 자, 필요한 것은 한 개입니다. 자, 20만 들어놓고 엔터를 칩니다. 자, 조금 전에 인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9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30, 40이 넣어서 갔을 때 엔터 볼까요? 9개. 즉, 전체는 10개입니다. 0부터 시작해서 9개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말은 스트링 배열의 개수가 3개예요. 배열의 개수, length 3개입니다. 3은 1과 같다 거짓말. 그래서 이 아래로 날아가서 현재 사이즈가 갖고 있는 기존 값 그대로 10개의 배열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구사항 조건에 맞게 자, 그대로 가져오고 30개를 넣습니다. 30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문자열 30이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져서 배열로 만들어져서 메인의 args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엔터를 쳐볼까요? 엔터. 그럼 3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볼까요? args 윈도우 10이 만들어 놓은 인수에서 정의한 20이라는 문자열 하나만 들어가 있는 배열. 20이라는 문자열 하나만 들어가 있는 배열. 그 배열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자, 그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3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배열 한 개만 있습니다. 그 배열의 크기는 1. 1은 1과 같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파싱이 이루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0번째 요소입니다. 0번째 요소. 30이라는 문자열이에요. 0번째 요소. 0번째 요소. 30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배열.
자, 문자열 30이라는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바꿉니다. 그걸 사이즈에 할당해요. 기존에 사이즈에 10이 있었습니다. 문자열 0번째에 있는 문자열 읽어옵니다. 30. 그것을 정수형으로 바꿔요. 30. 그걸 사이즈 기존 10에 있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 사이즈는 얼마? 30이 되죠. 그래서 30개의 배열을 갖고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레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가리키게 되는 거. 그것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력. 포문을 써갖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인수로 입력한 것, 그것은 배열로 해서 ARGS로 연결이 된다. 그것을 풀어서 숫자화 시켜서 변수에 할당하게 되는 겁니다. 변수에 할당. 자, 요 과정들 한번 여러분들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끝내고 롤 36 요걸 갖고 오늘 마지막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평이한 코드입니다. 평이한 코드. 랜덤 메소드를 썼어요. 랜덤 클래스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랜덤 객체가 만들어지고 참조 변수가 가리킵니다. 가리키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대상을 지정하는 것. 이 참조 변수가 어떤 종류를 가리켜야 될지 명시라는 것이 이 앞부분의 타입으로 선언되어야 됩니다. 이 참조 변수가 암소 한우를 가리킬지, 숫소 한우를 가리킬지, 아니면 검정소를 가리킬지 이것을 지정하는 부분이 이 타입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밧줄 묶일 대상을 설정하는 겁니다. 대상. 그래서 이 대상과 이 변수의 타입 일치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토탈이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명시적으로 뉴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초기화되는 게 없어요. 브레이스를 쓰거나 아니면 포문을 써갖고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배열 객체를 만들고 참조 변수를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이 배열 속에 각각의 값들, 지금은 초기화된 값 1, 2, 3이 있었지만 초기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0값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0값이 들어가요. 따라서 토탈에 연결된 배열 객체의 각각의 요소에는 0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0값. 그 다음에 주사위를 36,000번을 돌립니다. 36,000번. 자,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 값을 페이스 1.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어요. 페이스 2. 자, 두 주사위 숫자를 합합니다. 합해요. 자, 여기 연산자가 몇 개가 있나 한번 볼까요? 앞쪽에 붙은 더하기 연산자, 꺽쇠, 그리고 더하기가 있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표 예전에 강의를 했던 거 살펴보세요. 요것보다 요게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꺽쇠가. 그러면 이 안부 표현식부터 수행돼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페이스에 1을 첫 번째 던졌을 때는 첫 번째 주사위는 1, 두 번째 주사위는 2가 있어요. 그럼 3이 되겠죠. 3입니다. 이 안은 3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토탈스,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것 가운데 세 번째 접근하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3개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자, 모두 0으로 초기화 됐죠. 0. 13개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탈의 세 번째
3. 토탈의 꺽쇠 3. 한번 볼까요? 자, 토탈은 이겁니다. 토탈은 0번째 요소에 가리키고 있어요. 3, 0, 1, 2, 3. 요것이 되네요. 요거. 요게 값을 읽어옵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0. 요게 값은 0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게 값이 1이 될 겁니다. 1. 자, 지워보고 할까요? 그럼 요게 기존에 1이 아니라 0이 아니라 1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자, 한 바퀴 돌아왔어요. 또 돌아왔어. 그 다음에 롤 2가 됩니다. 1에서 2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 두 개를 다시 던져요. 얘가 3이고 얘가 5예요. 첫 번째 주사위는 3, 얘가 5. 두 번째 주사위는 5. 자, 연산 우선순위에서 꺽쇠부터 시작을 합니다. 꺽쇠. 이 안의 표현식은 8이 되겠죠. 8. 그 다음은 토탈스의 8. 토탈스 꺽쇠 8. 토탈스 같습니다. 요게 8. 0, 1, 2, 3, 4, 5, 6, 7, 8. 요 자리가 되겠네요. 요 자리. 요 자리의 숫자, 기존에 있는 값 읽어옵니다. 뭐였죠? 8. 0. 0에 하나를 더 더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갈까요? 1이 됩니다. 1.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한 바퀴 더 돌아왔어요. 더 돌아왔어. 그 다음에 또 주사위를 던집니다. 요번에는 얘가 2고 얘가 1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꺽쇠 안의 표현식은 3. 토탈스의 세 번째로 접근합니다. 토탈스 여기 있죠. 세 번째 0, 1, 2, 3. 즉 여기를 의미합니다. 이 값을 읽어와요. 값이 얼마죠? 1. 1에 하나를 더 더합니다. 얼마일까요? 2. 그럼 이 값은 2가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갖고 36,000번을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토탈스에는 각각에 나온 숫자, 즉 아래 첨자에 되는 건 이건 두 개의 주사위 숫자의 합이 3, 이건 두 개의 주사위 합이 6, 두 개의 주사위 합이 7, 두 개의 주사위 숫자의 합이 8. 즉 주사위 숫자의 합이 색인이 돼서 이 색인의 배열 속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배열의 색인을 통해서 배열 속의 값에 접근하는 거죠. 값을 읽어오고 값을 쓰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빈도수가 나오겠죠. 빈도수. 색인은 빈도수고, 빈도고, 나온 숫자고, 그 안에 있는 배열 내에 있는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은 3이 나온 횟수가 이 배열 속에 저장이 되겠죠. 자, 5인 경우에는 5가 나온 횟수가 이 배열 요소의 값으로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화면에 출력을 하게 돼요. 어떻게? 2부터 해갖고 전체 크기만큼. 자, 그런데 왜 2부터 시작을 할까요? 0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자, 두 개의 주사위 숫자의 합이 최소값이 뭘까요? 그거는 1과 1이 나왔을 때, 즉 2가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2가.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0번째와 1번째 숫자는 36,000번 돌아갈 때까지 계속 0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에 출력할 때는 여기까지 잘라서 요거는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2번째부터 출력하기 위해서 시작 값이 2부터 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 토탈의 8. K가 8이면 어떻게 될까요? 토탈스 이거 8번째 요거 값. 요 값을 읽어옵니다. 8의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와요. 그거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어떻게? 12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전체 나온 빈도
36,000번에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더블값. 요게 포맷 지정자 F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퍼센테이지 요 변수의 값, 계산된 이 표현식에 의해서 계산된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데 12자리를 확보해라. 그리고 변수의 형태는 플로트, 실수로 표시해라. 이 숫자가 그 다음에 없기 때문에 소수점 2자리까지 화면에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로. 자, 혹시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자, 토탈에 전체 회수 36,000번인데 왜 360으로 했습니까? 36,000번으로 하면은 소수점 0. 몇 배, 즉 숫자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100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0을 미리 곱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36,000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갔지? 자, 36,000번을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0.0288, 이거는 0.05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00분율을 환산하기 위해서 100을 미리 36,000에 곱한 나눈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뭐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 토탈 K번째에 해당되는 배열의 값. 자, 8인 경우는 현재 2가 됐죠. 2. 그 값을 읽어옵니다. 근데 이 값은 뭘까요? 이 값은 정수형입니다. 만약에 이게 36,000이라고 한다면 퍼센티지가 소수점 이하는 절사가 될 거예요. 절사가 돼. 따라서 이것을 실수, 즉 소수점 있는 숫자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분의 정수는 실수, 즉 이것이 묵시적인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실수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수형으로.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더 명확하게 타입을 지정하라는 것. 자, 타입을 지정하는 것. 자, 여기에 W 명시적으로 하면은 토탈도 나온 정수형도 명시적으로 실수형이 되길 거예요. 그래서 분모도 실수, 분자도 실수, 결과도 실수. 이게 가장 바람직한 코딩입니다. 설사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한쪽에 큰 쪽을 따라서 다른 한쪽이 묵시적인 변환, 즉 더블로 바뀌게 됩니다. 얘가 실수형이기 때문에 얘도 실수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360 하면은 소수점 이하가 절사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000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수분의 정수는 정수, 왼쪽은 더블. 그래서 컴파일러는 얘를 더블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묵시적으로. 절사가 된 이후, 이 표현식의 결과 이후, 절사가 된 이후, 그때 더블로 바꿔서 이 왼편의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